대학 다닐 때 취직한 선배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지. 자기가 취직해가 회사 다니면 결혼해가 신혼 꾸려놓은 선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근데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겠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죽겠다고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사춘기 때 그립고, 대학 때 그때가 좋았고, 처녀총각 때가 좋았고, 신혼살림이 그래도 좋았고, 이래. 그때는 죽겠다 해놓고 지나가는 또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 밥 먹으면서 똥 생각하고 똥 누면서 밥 생각하는 거,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걸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담소를 나누는 인생담소입니다. 이번 사연은 환갑에 나이가 든 아버지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법륜 스님의 조언입니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 결코 적지 않은 중년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언을 구독자님들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 제 나이가 지금 한갑이에요. 네. 그런데 제 나이가 우리 어려서는 상노인이었어요. 한갑이면요. 네네. 지금은 청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인데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여기 모든 분들 다 해당되잖아요. 젊은 분들도 이제. 그런데 네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지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그래 못 살았다면 앞으로 못 살 거고. 아니 지금까지는 좀 어렵게 살았지요. 어렵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어렵게 살 거예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까르마란 말이 있어요. 인도 말로 까르마, 우리 말로는 업식, 업장 이런 말이고, 쉬운 그러니까 생활 용어로 하면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이 있거든요. 성질 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나. 젊을 때 성질 내는 건 늙어도 성질 내고, 젊을 때 잔소리하는 건 늙어도 잔소리하고 이래요. 그 습관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습관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 수행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괴로워하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에요. 자기는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 그러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하는 것도 그 사람은 늘 괴로워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해주고 습관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뭐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우리는 늘 봐. 이 뇌의 구조가 요즘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돼 있대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사고의 습관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 뇌의 작동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정적으로 작동하니 뇌가 부정적으로 작동하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전부 긍정적으로 만약에 사고를 한다면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뇌라는 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전체 사람들의 다수는, 전부 다는 아니고 다수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지금 사고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30명 중에 15등 한다. 그럼 엄마가 우리 아들 중간도 못해요 이렇게 말할까? 우리 아들은 그래도 중간은 해요 이렇게 말할까? 어느 쪽이에요? 중간밖에 못. 예? 중간도 못한다. 이거 말은 부정적 사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중간은 해요. 이거는 긍정 똑같은 걸 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애가 꽁지한다. 우리 아들은 꽁지예요. 사실을 말하지만 이건 사고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애 꽁지한다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스님 그래도 우리 아들 학교는 잘 다녀요. 이래.
그럼 이 긍정적 사고요, 부정적 사고요? 긍정적 사고죠.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12시에 늦게 들어온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를 아이고 그래도 우리 남편은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이런 사고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어디냐?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나는 뇌의 구조라기보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우리 남편 10시에는 들어와야지라고 자기가 정하니까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게 돼요. 그 10시에 들어와야지, 8시에 들어와야지 이런 거 안 정하면 늦고 빠른 게 없어요. 그렇고 정하는 걸 좀 뒤로 늦춰놓으면 맨날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런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맞다고 자꾸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도 뭐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이렇게 시집오고 장가가서 잘 살잖아, 그죠? 그럼 우리 아들 뭐 중간만 하면 그래도 야 엄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는 그래도 애는 뭐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1등을 했으면 그럼 어떻게 맨날 너도 1등하고 네 자식도 1등하면 그럼 딴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닐 때 1등 해봤는데 1등 했다고 뭐 친구들 보니까 중간한 애나 별 차이가 사는 게 없다면, 애는 중간에도 아이고 그래 그거 뭐 굳이 1등 할 거 뭐가 있노, 그냥 대강 다녀라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1등 했으니까 니도 1등 해라, 내가 1등 못했으니까 니는 1등 해라. 사고가 전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안 빼먹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 안 빼먹고 다닌다고 뭐 특별한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뭐 좀 빼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중학교 때 막 그 학기 말고사에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그 뭐 월말 시험에 전전긍긍하다 어떤 때 제가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기 어떻게 성적이 조금 못 나오면 막 가슴앓이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뭐 성적이 100점 나오나 80점 나오나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겠어요? 지나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80점 나오면 80점 대로 받고, 등수가 5등 나오면 5등으로 받고 1등 나오면 1등으로 받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때는 막 그게 막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 전부가 아니다. 그럼 엄마가 애들이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면 오히려 엄마가 야야 나도 학교 다닐 때 그게 뭐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전부도 아니더라. 지나간 거 갖고 전전하지 말고 아쉬우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애보다 엄마가 더 방방 뜨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저기 결혼해서 살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은 거를 교훈화시켜서 다음엔 내가 안 이래야 되겠다고 삼으면 되지. 자꾸 잘못 살은 것 갖고 지금 얘기해봐요. 소용이 없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야지. 주저앉아고 울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어릴 때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니는 언니들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죠. 나도 언제 언니처럼 빨리 내가 중학교 다니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런 게 부러웠잖아. 중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기 바쁠 때 대학 다니는 언니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지. 나는 공부한다고 죽겠는데 막 연애 쌓고 이러잖아. 그 대학 다닐 때 취직한 선배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지. 자기가 취직해가 회사 다니면 결혼해가 신혼 꾸려놓은 선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근데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겠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죽겠다고 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 미래는 남 보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은 걱정하고, 지나가 버린 건 어떠냐? 그때는 죽겠다 해놓고 이제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사춘기 때 그립고, 대학 때 그때가 좋았고, 처녀총각 때가
좋았고 신혼 살림이 그래도 좋았고 이래. 그때는 죽겠다 해놓고 지나가는 또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 밥 먹으면서 똥 생각하고 똥 누면서 밥 생각하는 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똥 눌 때는 똥만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걸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디비 쫀다 그래요. 디비진다 이 말은 거꾸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거꾸로 논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인생을 늘 이렇게 거꾸로 놀아. 그러니까 60이면 벌써 늙었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내가 50만 됐으면 이러는데 저기 계신 70대한테 물어보세요. 60만 돼도 내가 이래요. 그러니까 70은 늙었다 근데 또 80대 분한테 물어보세요. 저 어머님이 68세 돌아가서 아버님이 70 손자에서 그냥 살으셨는데 80이 넘으셔서 그때 이제 70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80대가 돼서 혼자 사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같이 사시도록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70대만 돼도 해볼만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늘 지나놓고 보면 그때면 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은 줄 알고 40대는 40대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50대면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돼요. 60이 됐으면. 언제 애 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뭐 직장에서 남 눈치 보고 뭐 잔소리 듣고 60이 돼가 승진해야 될 필요성도 별로 안 느끼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도 그런 가능성은 좀 있지만은 남자가 바람 피고 여자가 바람 피고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으니까 마누라도 좀 자유롭게 놔주고 아시겠어요? 70대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더 컸으니까 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되죠. 어릴 때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험 안 쳐도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처녀 총각 때는 맨날 여자 남자 눈에 얼른얼른가 어느 걸 잡아야 되는지 내 신경 써야 되는데 사람 만날 때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신혼 때는 애 낳고 키우는 거 걱정했는데 이제 다 컸으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나야 뭐 처음부터 없으니 그런 걱정 안 하고 삽니다만은 이렇게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돼요. 60을 자꾸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60이 청춘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너무 늙었다는 생각을 막으려고 청춘이라고 하는데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60이 되면 이제 좀 버려야 돼요. 자꾸 줄려 그러지 말고 이제 뭐 전에 젊을 때는 깐깐했다도 60이 되면 약간 너그러워져야 되고 젊을 때는 뭐 말이 많았다면 60이 되면 말이 좀 적어야 돼요. 왜?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뭐라 그런다. 아이고 입도 사다 또는 아이고 말도 잘한다 이래 말하는데 나이가 들어가 말이 많으면 어때요? 잔소리가 많다. 이래 추해요. 젊을 때는 막 욕심을 내가 뭘 하면 야 야망이 있다 이러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욕심을 내면 노욕이다 이래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나이가 60고개를 넘어가면 어떠냐? 이제 조금씩 버려야 돼요. 집착도 놔야 되고 욕망도 조금 놔야 되고 그러니까 무기력하라는 게 아니라 놓는 과정, 돌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나뭇잎도 이제는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이번에 뭐 한다? 노랗게 빨갛게 물들잖아. 그죠? 이제 물드는 과정이에요. 잘 물들면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더 예쁜 것처럼 이게 잘 늙으면 어때요? 늙음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지고 여유도 있고 너그러워지고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고 아시겠어요?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알잖아요. 걸음걸이도 약간 어때요? 천천히 걷고 점잖잖아. 늙어가 막 쫄랑대면 나처럼 이래 다니면 경망스럽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약간 이렇게 여유 있는 게 좋은데 삶의 습관이란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고쳐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습관이 몸은 그 못 따라가는데 습관이 남아가지고 자꾸 마음의 습관이 막 청년처럼 자꾸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젊을 때는 피부가 부드럽고 팽팽한 게 젊음의 특징이라면 즉 새싹은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면 늙으면 단풍은
딱딱해야 단풍이잖아. 그죠? 대신 물이 예쁘게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좀 있어야 연륜이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님 보고 젊다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30대 아주 잘난 중이 이렇게 볼 때 편안해요. 한 70 넘은 허연 수염 달린 중이 편안해 보여요. 젊은 중은 똑똑해 보여도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불안해요. 그 중은 약간 늙어야 맛이 있어. 호박이 늙어야 맛이 있는 거죠. 그 스님도 약간 늙으니까 이제 어때요? 약간 맛이 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90이 살지 그 자기 90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도 죽어도 좋다는 걸 첫째 놔버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인데 뭐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잖아. 늙으면 다리가 아픈 거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이고 그럼 잘 보이면 아이고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비정상이니까 특혜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절대 늙어서 안 해야 될 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과식해도 안 되고 과욕해도 안 되고 과음해도 안 되고 과로해도 안 돼요. 젊을 때는 과로해가 쓰러져도 그냥 2, 3일 휴식하면 되는데 늙으면 이게 가을 날씨는 어때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뭐합니까? 기온이 떨어지듯이 봄에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듯이 그러기 때문에 과로해가 쓰러지면 과욕, 과음, 과식, 뭐해가 쓰러지면 늙음이 자꾸 더 빠른 속도로 재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는 어쨌든 과로하지 않도록 뭐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이제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씩 정기적으로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이제 뭐든지 일도 욕심 너무 내죠. 시간을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일했다면 하루 7시간, 6시간 일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살면 늙는 게 훨씬 젊은 사람보다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앉아가 절 받는 게 뭐가 좋아요? 그냥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제가 하고 밥도 제가 끓여 먹는 게 제일 행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누가 뭐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의 밥을 막 입에 떠여주면 좋아 보이죠. 예, 제 손보다 더 효자는 없고 제 입보다 더 효자도 없고 제 학문보다 더 효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이 제일 효자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살 동안 이렇게 사시고 이제 늙어가지고 뭐 병 나가지고 70이든 80이든 죽는데 하루 더 살라고 산소호흡기 붙여놓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건 연연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되고 뭐 조금 옛날 생각해가 자꾸 잘 나갈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자식이 없더라도 굶어 죽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너무 자식한테 의지 안 해도 되고 뭐 뒷돈 안 모아놔도 되고 없는 게 제일이에요. 미국 가보니까 있으면 병원비가 많은데 아예 없으면 어때요? 정부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저는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다 월급을 받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연세 60이 넘으시면 이제 강의를 해도 무료로 해주고 뭐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도와주는 역할 내가 나서가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마누라가 하도록 딴 사람이 빛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거 하면 훨씬 보람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자님들 법률 스님의 가르침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도 현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우쳐서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